유튜브 지역 검색 세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 울산의 직장을 분석하면서 울산항 인근에 자동차, 조선, 석유화학 같은 큰 회사들이 많이 몰려 있구나 하는 부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 예전에 울산에 재미난 이야기가 있어요. 동네 강아지도 만 원짜리를 물고 다니는 지역이 울산이었다. 사실 서울을 제외하고 국민소득 수준이 가장 높은 지역이 울산이었습니다. 그런데 조선업과 또 1차 산업들의 불황으로 인해서 울산은 지금까지도 여전히 인구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실제로 인구가 줄어든다면 매가는 하락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택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기 때문이죠. 그러나 최근에 울산은 분명히 매가가 회복을 했고 이미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지에 대해서 두 번째 시간에 살펴보았고요. 세 번째 시간으로 울산은 그럼 어떤 아파트들이 어떻게 상승했는지 또 전략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으로 꾸며나가 볼까 합니다. 자료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울산의 전체 고용인구가 56만 2천 명입니다. 110만 명의 절반이 49%가 근로에 종사를 하는데 그중 조선, 자동차, 석유화학으로 요약되는 제조업에 16만 명이 근무합니다. 고용인구의 30%에 해당하는 제조업에서 1.6만 명 감소했습니다. 엄청나게 큰 수치가 감소한 것이죠. 조선업의 불황, 현대자동차의 모듈 생산 시스템이 변경, 이러한 사항들이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고 있었고 인구의 감소는 완전히 멈춘 것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실제로 가장 많은 인구가 고용되어 있는 산업이 울산 미포라고 적혀있는, 그리고 울산 온산이라 적혀있는 국가산단인데요. 울산 미포가 현대중공업이 있는 조선, 온산이라 적힌 곳은 석유화학으로 보시면 좋습니다. 이들 지역에 인구가 가장 많이 몰려있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죠. 그 인구가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무리 고용인구가 줄어든다 할지라도 울산의 가장 메인 산업은 기간산업인 제조업이며 이들 제조업이 대부분 남구에 몰려있으므로 직주 근접에 대한 입지 우위를 생각을 한다면 결국 남구 쪽으로 몰릴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울산으로 인구가 유입될 수 있을 만한 교통 편의가 많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첫째로 부산과 울산을 연결하는 동해 남부선인데요. 2021년 3월 이제 거의 다 된 것 같아요. 동해 남부선 북선 절차는 태화강 즉 남구 쪽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러면 부산과 울산 간의 이동이 편해지는 것이죠. 양산과 울산도 연결이 됩니다. 근데 아직까지 시간이 조금 많이 남아있긴 해요. 세 번째로 부산과 포항도 연결이 됩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이 동해남부선과 이 울산 포항 간의 복선 절차를 잇게 되면 환동해 안건의 교통이 완전히 연결되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아마 포항 울산 간의 복선 절차는 올해 말 2021년 말에 완공될 것으로 파악은 되나 통상 개발이 조금씩은 지연되는 것이 많으므로 조금 더 늦어질 수도 있다는 부분 파악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부산과 울산이 연결이 됩니다. 부산과 양산이 연결이 돼요. 이 두 개의 연결이 과연 울산의 부동산으로 봤을 때 좋은 것인가? 저는 솔직히 그렇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온산 국가산업단지에 근무하기 위해서 이 인근에 살아야 됐던 사람들도 있지만 부산 기장군에 살고 있는 사람이 버스를 타고 출퇴근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들에게 이 동해남부선은 더구나 이 일광신도시를 비롯한 기장에 거주를 할 수밖에 없는 요인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교통호재에 있어서 사실 더욱 중요한 것은 트램입니다. 울산은 지하철이 없어요. 그래서 이 울산항 인근에 얼마나 많이 직주 근접으로 붙어 있는가가 주거 정주 여건에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러나 울산에 지하철이 생기는 것과 같은 효과로 이 트램을 만들게 된다면 정주 여건의 변화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마 2027년에서 2028년 사이에 개통이 될 것 같은데요. 사실 이 교통편의 호재는 계획 단계에서 한 번, 착공 단계에서 또 한 번, 그리고 완공 단계에서 또 한 번 영향을 미치죠. 정말 많은 트램들이 생기는데 그 트램의 중첩 지역이 이 지역에 몰린다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주거 인구가 가장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1단계로 2027년, 2단계로 2028년을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허나 실질적으로 개통이 되는 여부는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착공이 2024년이기 때문에 2024년에 한 번, 개통 예정인 2027년에 한 번 영향을 줄 것으로 파악됩니다. 돌려 말하면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줄 것으로 파악됩니다. 울산은 사실 학군이 굉장히 우수합니다. 학업 성취도율이 90%가 넘는 중학교가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이 옥동이 교육으로 굉장히 유명합니다. 잠시 후 보여드릴 학원가의 형성을 보시면 더욱 잘 알 수 있는데요. 이 학성중학교를 기준으로 하는 옥동에 문수로 아이파크가 있습니다. 결국 학군이 가장 좋은 지역에 있는
브랜드급 신축 아파트이기 때문에 울산에서 가장 높은 가격을 만들 수밖에 없는 것이죠. 서쪽으로 문서중학교, 무거중학교도 학군이 좋습니다. 그러나 학원가를 한번 보면 이 옥동에 학원이 209개가 몰려있고 울산에서 학원이 가장 많은 지역입니다. 실제로 이 도로가에 보이는 모든 건물이 다 학원 병원입니다. 학원이 엄청나게 잘 이루어져 있구나 라는 부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과거 경주 여건이 좋았던 무고동에도 학원가가 잘 만들어져 있고 문수산, 도시앞 문수산, 동원로열도 그 등이 모여있는 지역에도 학원가가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학원가와 학군이 가장 좋은 지역은 울산에서도 남구고 남구에서도 이 문수로 아이파크 인근에 있는 지역이다. 그래서 이 문수로 아이파크가 가격이 가장 높은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울산의 남구 쪽으로 조금 더 집중을 하기 위해서 메인 지역들을 5개로 나눠 보았어요. 문수로 아이파크가 있는 옥동, 신정동, 그리고 무거동, 울산 항에 붙어 있던 달동 삼선동과 야음동. 이 경계가 사실 탁 나눠지지는 않아요. 그런데 크게 나눈다면 5가지로 볼 수 있을 것 같고, 이 별표 붙어 있는 문수로 아이파크가 있는 옥동이 결국 울산의 메인 지역입니다. 이전에 울산의 메인 지역은 달동 삼선동이었죠. 왜냐하면 울산항에 가장 붙어 있고 태화 강변에서 정주 여건이 좋고 울산 터미널을 비롯한 상권이 좋았기 때문에 이 지역의 정주 여건이 상당히 좋았으나 아파트가 구축으로 바뀌고 학원가와 학군이 발달하기 시작한 옥동 지역으로 새 아파트가 몰리면서 입지 여건이 바뀌게 된 것입니다. 울산 남구의 아파트를 평당 가격으로 분위분포를 그려보면 푸른색으로 되어 있는 것이 가장 비싼 아파트인데요. 당연히 좀 전에 말씀드렸던 문수로 아이파크 인근의 옥동 지역에 가장 많이 포진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회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지역들은 매가가 낮은 저가형 아파트가 있는 지역이다 라고 볼 수 있지요. 2020년 9월 당시 울산 남구는 A 구간의 초입, 즉 회복을 넘어 이제 막 상승을 하기 시작하는 지역이었기 때문에 상승세가 당연히 매가가 높고 신축 위주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역시나 문수로 아이파크 인근의 옥동이 가장 큰 매가 상승이 일어났던 지역이고 인근 지역의 신축들의 매가 상승이 같이 일어났던 상황이에요. 아파트 하나를 보면 울산의 대장이라 할 수 있는 문수로 아이파크 같은 경우에 약 57%가 상승을 했어요. 6억 하던 게 10억 하는 거죠. 쉽게 말해서 엄청난 상승입니다. 야음동에 있는 울산 롯데캐슬 골드 이슈 분석을 할 때 파악했던 아파트인데요. 그 아파트도 32%, 무거동에 있는 무거자이라는 신축, 준신축급의 아파트도 48% 상승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상승세가 꾸준한 상승세가 아니라 급등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투자자가 들어오면서 가격을 확 끌어올렸던 상황입니다. 같은 무거동인데 굴화주공이라는 25년 된 아파트는 매가 상승이 11%밖에 나지 않았다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입지가 좋고 신축인 아파트들 위주로 먼저 상승을 하고 나면 그에 의한 갭 메우기로 이들 구축의 소형 아파트가 상승을 하게 되는 것이죠. 상승의 초기였기 때문에 신축 아파트로 그리고 매가가 높은 아파트로 집중을 해야 되는 것도 맞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매가와 전세가가 같이 올랐다 하더라도 갭이 크다라는 게 굉장히 문제였어요. 실투금이 많이 들어가게 되면 투자 수익률도 낮아지지만 사실 돈이 많으신 분들은 투자하기 그만큼 좋은 여건도 사실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돈이 없으면 울산은 들어가지 못하는 상황이었겠네요, 결국. 그런데 구축들도 소형 아파트들도 매가는 분명히 상승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꼭 돈이 많은, 자금이 많은 투자자에게 기회를 줬던 것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갭이 가장 붙어 있던 지역들이 구축에 많이 몰려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울산은 이 당시에 2가지의 투자 전략을 가져갈 수 있었습니다. 자금이 많으신 분들은 시세를 이끄는 시장에 진입을 하는 것이고, 자금이 부족하신 분들은 갭 메우기를 위해서 소액 갭이 가능한 구축 아파트를 매수를 하고 신축 아파트가 상승하고 난 이후에 일어나는 갭 메우기에 의해서 수익률을 확보할 수 있는 시장이었죠. 이번 자료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